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파트 2.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열등감. 벗겨진 이마에 대한 열등감. 내 경험담 한 가지를 말하고 싶다. 나는 젊어서부터 이마가 벗겨졌는데 벗겨진 이마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부끄러웠다. 의과대학에 다닐 때도 까맣게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부러웠다. 그래서 옆머리와 뒷머리를 길렀다. 그 머리로 이마를 덮었다. 마치 내 이마가 벗겨지지 않은 것처럼 위장했던 것이다. 바람 부는 날은 아주 불편했다. 조심스럽게 덮어놓은 머리가 바람에 날리면 맨 이마가 갑자기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몹시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이면 머리를 손으로 누르고 다녔다. 그렇게 20여 년을 살았다. 그동안의 정신과 전문의와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다.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현실을 인정하십시오이다.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할 때 노이로제도 생기고 정신질환도 생기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쇠약한 사람일수록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한다.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아, 많이 좋아졌구나 하고 안도한다. 마치 자갈밭 산길을 지나 평지에 나온 기분을 느낀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벗겨진 이마라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환자들에게는 현실을 인정하라고 말하면서 나는 현실을 은폐하고 있었다. 자기 모순이었다. 이런 자기 모순은 사람의 힘을 빼앗고 자신감을 잃게 한다.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해야 말에 힘이 생긴다. 나는 현실을 인정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벗겨진 이마를 그대로 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화장실에 가서 예행 연습을 해보았다. 아무도 모르게 이마를 덮고 있던 머리를 모두 제자리로 돌려보냈다. 넓게 벗겨진 이마가 훤히 드러났다. 깜짝 놀랄 정도였다. 갑자기 수치심이 몰려왔다. 이대로 밖에 나가면 모두들 내 이마만 주목할 것 같았다. 머리 벗겨진 사람은 공짜를 좋아한다던데 이 교수도 공짜를 좋아하겠구먼.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았다. 도저히 그대로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나는 다시 옆머리로 이마를 덮었다. 비로소 좀 안심이 되었다. 부끄럽지만 나의 현실 인정은 실패로 끝났다. 현실 인정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고비를 넘는다.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참 시시한 일이지만 나로서는 정말 부끄러웠고 엄연한 현실이었다. 남모를 수치심이었다. 그렇게 또 몇 년을 살았다. 바람 부는 날에는 머리를 누르고 벗겨진 이마를 부끄러워하며 머리가 난다는 약도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았다. 약을 바른 후 어느 날 머리에 부드럽고 검은 털이 보송보송 나온 것을 보았다. 반가웠다. 붉은 털이 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며칠 뒤에 보니 다 빠져버리고 하나도 없었다. 그때의 실망스러움과 허무감이라니.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다시 결심했다. 이럴 이유가 없다. 이마를 내놓고 살자. 이마를 그대로 노출하고 아내에게 먼저 보여주었다. 여보, 나 이마 내놓고 살려는데 당신 보기에 어때? 아내가 나를 격려해 주었다. 난 당신 이마가 훤하고 좋은데요. 나는 용기를 얻었고 그날부터 벗겨진 이마를 노출하고 살게 되었다. 염려했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지금 나는 바람 부는 날 언덕 위에서도 끄떡없다. 한 번은 학회를 끝내고 교수들이 단상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게 되었다. 카메라맨이 플래시를 들고 사진을 찍으려 하자 내 뒤에 서 있던 친구가 나를 놀렸다. 여기는 플래시 터트릴 필요 없어. 이 교수 플래시 있으니까. 내 이마를 가지고 놀리는 말이었다.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 나도 웃으며 응수했다. 즐거운 해프닝이었다. 만일 내가 이마를 숨기고 다닐 때 그 농담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물론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 친구와 멱살을 잡고 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은밀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치심과 분노의 파도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벗겨진 이마를 드러낸 나는 친구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다. 친구가 더 가깝게 느껴졌다. 친구가 나를 조롱한 것도 아니었다. 사실 내 이마가 그렇게 추악한 것도 아니었다. 내가 스스로 내 이마를 그렇게 부끄럽게 보았던 것이다. 나의 관점이 문제였다. 10여 년이 흐른 뒤 내 이마를 이렇게 부끄럽게 보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샌디에이고에서 정신부석을 받을 때 내 이마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렸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때문이었다. 아버지를 이기고 어머니를 차지하려는 소년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친밀감에 썼다. 이 부분을 인용해 보겠다. 나는 50대의 나이에 샌디에이고에서 개인 분석을 받았다. 카우치에 누워 매주 5번씩 정통 정신 분석을 받았다. 분석이 끝나면 곧바로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했다. 주로 러닝머신 위를 달렸다. 러닝머신 앞에는 큰 거울이 있었다.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내 대머리가 멋져 보였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내가 내 대머리를 멋지게 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오히려 나는 내 대머리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평생 그것을 가리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다음날 분석 시간에 그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나는 대머리에 대한 나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했다. 내 아버지는 대머리였다. 나는 11남매 중 9째다. 그리고 8명의 아들 중 나만 아버지를 닮아 대머리였다. 어려서부터 나는 아버지를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유능하고 헌신적이었다. 어머니는 늘 너의 아버지는 무능하다. 융통성도 없고 주변 머리도 없어서 만일 내가 아니었다면 너희들은 교육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쌀이 떨어져서 모두 굶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어머니 말씀이 옳았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이미 중년을 넘은 나이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집안 살림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이런 현실을 나의 오이디푸스 욕망이 이용했다. 나는 아버지를 제치고 어머니의 관심을 독점하려고 했었다. 나는 아버지를 무능한 사람으로 정의 내려버렸다. 그래야 오이디푸스 갈등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비의식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분석을 받을 때까지 몰랐다. 그리고 내 나이 50대에 이르러 분석을 받을 때까지 한 번도 무능한 아버지에 대해서 재고해보지 않았다. 내게 대머리는 아버지를 상징했다. 무능한 아버지가 내 이마에 붙어 있었던 것이다. 나의 대머리 수치심은 이런 비의식적 오이디푸스 갈등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대머리가 멋지게 보이던 그 무렵은 내가 분석 시간에 아버지의 다른 면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자랑스럽고 유능한 아버지의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젊을 때는 그 지방 특산물인 생강을 기차에 싣고 함경도까지 가서 팔았고 돌아올 때는 돈을 부대로 몇 자루씩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였다. 아버지가 밤중에 돈 부대를 들고 들어오고 어른들이 둘러앉아 돈을 세는 장면을 형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유능한 사업가였다. 또한 어머니께서 들었던 이야기도 생각났다. 아버지는 해방이 되었을 때 우체국장이었다. 해방이 되자 아버지는 주민들이 우체국에 들었던 보험금을 일일이 돌려주었다고 한다. 그때는 해방 직후의 혼란기였고 배우지 못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보험을 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경찰도 없고 감독기관도 없을 때였다. 그래서 우체국장들은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큰 돈을 그냥 착복할 수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 말씀대로 융통성 없고 주변 머리 없는 내 아버지는 우편 배달부 자전거를 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시골길을 달려가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일일이 보험금을 돌려주었다. 당시 사회는 혼란하고 11남매나 되는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쳐야 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남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정직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공무원만 있었다면 나라의 질서가 진작 바로 섰을 것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어머니 말만 듣고 어머니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렇게 아버지를 무능한 사람으로 치부했다. 무의식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작용하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내가 아버지를 현실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과 내 대머리가 멋지게 보이던 시점이 일치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풀리는 시점이었다. 대머리 수치심에는 비의식에 내재된 하나의 연결고리가 숨어 있었다. 대머리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내 대머리, 대머리 수치심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분석 중에 이것이 풀리고 나는 내 대머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대머리 수치심에서 벗어났다. 타고난 조건에 대한 열등감, 마음에 달렸다. 여기까지 나는 열등감을 만드는 선천적 조건에 대해서 썼다. 외모, 키, 지능, 집안같이 타고난 조건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열등감, 나의 대머리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유년기 경험에서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관점은 대부분 유년기에 만들어진다. 유년기의 어느 날부터 부정적 관점이라는 마음의 색안경을 쓰고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다.
외모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P와 집안 열등감을 가졌던 C의 이야기는 옆에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까지 우울하게 만든다. P양은 실력을 인정받는 의사이고 전도가 유망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미 한 남자의 관심을 얻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좋은 상황은 다 접어두고 눈과 코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다. C 또한 잘생긴 시간 강사, 명강의로 소문났고 예의 바른 젊은이라고 인정받고 있었다. 곧 박사학위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집안 열등감에 꽂혀 있다. 키나 눈 같은 외모는 선천적인 것이다. 아버지나 집안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낮은 IQ도 마찬가지로 타고난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조건들이다. 그런데 이런 선천적 조건 때문에 생긴 열등감이 모든 열등감의 60%를 넘는다.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면 답답한 일이다. 이런 선천적 조건에 대한 열등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다. 현실 인정이 치료의 시작이다. P가 외모 열등감, C가 집안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힘들겠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C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열등감의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 이것이 내 집안 배경이다. 부모님은 배우지 못했고 형제는 많고 가난하다. 나는 의지할 사람도 없다.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 인생이 편해질 텐데. 라는 생각이 간절할 때가 많았다. 불행히도 내게는 그렇게 의지할 배경이 없다. 그러나 그 덕에 나는 지금까지 나 혼자서 내 두 발로 섰고 보다 독립적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감히 내 인생은 내 작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매일매일 내 인생을 사랑할 것이고 내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갈 것이다. 사실 아버지도 형제들도 가난도 모두 부족하지만 오늘의 나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재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집안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인정하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대머리를 드러냈다가 다시 덮은 내 경험을 보아도 그렇다. 현실을 인정하는 데는 용기도 필요하고 꾸준한 자기 성찰도 필요하다. 아울러 아주 중요한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잘생기고 예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지, 집안이 좋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결국 남보다 잘나 보이고 싶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열등감을 느끼는 그 부분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더 예쁘고 더 집안이 좋다고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자신을 알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예컨대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날 필요는 없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 나름대로 살 뿐이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다. 파트 2. 선천적 조건에 대한 열등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외모, 키, 집안, 지능 등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선천적 조건 때문에 생긴 열등감이 모든 열등감의 60%를 넘는다. 이런 선천적 조건에 대한 열등감을 해결하는 첫 단추는 조건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것이 나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외모 열등감. 외모 열등감은 주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남과 비교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에 휘둘리지 말자. 그런 평가를 하는 타인도 완전한 자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웃는 모습이나 표정 등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을 발견해보자. 집안 열등감. 무식하고 가난한 아버지, 불행한 집안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어려운 현실이 현재의 자신이 되기까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키와 성기 열등감. 남자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여겨질 수 있는 키와 성기에 대한 열등감은 남과의 비교의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멋지지 않아도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 벗겨진 이마에 대한 열등감. 벗겨진 이마 자체는 추악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벗겨진 이마를 부끄럽게 여기는 관점이 문제다.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아내나 가족에게 먼저 노출을 한 뒤 격려와 지지를 받아보자.